이번 영상에서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손실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람 공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H가 국토부의 사업에 지구 지정을 제한하고 승인이 나면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를 공람공고라고 하며, 공람공고일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및 협의 양도인 택지의 기준일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걸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 고시가 발표됩니다. 지구 지정 발표 이전에 보상 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 협의 및 수용 재결 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조사를 실시하며 보상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황 조사와 물건별 개별 조사를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며 이후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상 계획의 공고는 보상이 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하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합니다. 열람은 14일간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기 위한 실무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정한 방식을 통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되며, 통상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진행하게 되며 토지 소유자 또는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이 포함되어집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감정가액은 표준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고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위치, 현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등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일부 표준직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착각하신 분들이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개별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상금 증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산세 등의 산정 금액만 높아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등은 그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현안, 유용성, 이전 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등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건축, 대수전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원상 회복하여야 합니다.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묘목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수종, 규격, 수량, 식수면적, 관리 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임야상에 조림되지 아니한 자연수목은 토지 보상액에 포함되어 토지 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묘, 즉 묘지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 이전비, 성물 이전비, 잡비, 이전 보조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단장 약 372만 원, 합장 약 479만 원의 분묘 이전비가 지급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권리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기준부터 살펴보자면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즉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 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면 이 또한 대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적합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영업을 행함에 있어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의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소가 위치한 당해 또는 인접, 시, 군, 구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혐오시설 등과 같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휴업의 경우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 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상품 이전 비용 및 개업비 등 이전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의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대상자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과목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농지법을 살펴보자면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견작하고 있거나 단형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계획 및 주위 환경 등을 보아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경우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경우
보상 이후 사업 시행자가 2년 이상 견작하도록 허용한 경우,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손실 보상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편입되는 면적에 통계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견적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에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실소득을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단위 경적 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또는 가축 사업법과 닭 200마리, 토끼와 오리는 150마리, 돼지와 염소, 양은 20마리, 사슴 15마리, 소 5마리, 꿀벌 20군 이상을 기르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이외에도 개간비 보상, 자녀지 보상, 휴직 등의 보상, 영업 손실 보상의 특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간접 보상으로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 용지, 협의자 택지 등이 있으나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액 상정이 끝났다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협의 계약 체결을 위해 산정된 보상액, 협의 기간, 장소, 방법, 구비 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모든 보상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토지, 지작물, 영업 보상의 순서로 진행되어집니다. 산정된 보상금 등에 불만이 없다면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소유권을 넘겨주고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일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결 신청은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수용 재결 결과를 통지받고 재결의 이유가 해소되었다면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유권을 넘겨주고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에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용 재결과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에 이유가 해소되었다면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유권을 넘겨주고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결과에도 굴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손실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추후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때 2022년 7월 1일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라면 약 1,200만 원, 세입자라면 약 2,400만 원 정도의 주거 이전비와 또한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약 75만 원에서 230만 원 가량의 이사비가 지급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